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는 화이자 백신, 이번 주에는 모더나 백신 2연타를 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호재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의 이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다우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지금 현재 29,86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다우의 3만 선 시대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우가 3만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만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한 채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미래 내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속속 IB들이 4,000선 혹은 4,100선, 3,900선 이 정도의 주가 전망을 내년치로 목표가를 대놓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더나 백신 효과도 살펴보자면 이번에 발표됐던 백신은 94.5%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의 주가가 약 10%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백신 호재를 발표했었던 화이자는 3%대 하락, 그리고 바이오엔텍은 약 10% 정도의 하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3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3대 지수 모두 오르며 한 주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인 오늘도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3만 선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현재 1.35% 오르며 29,800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0.6% 오르며 11,9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며 현재 3,618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를 이렇게 움직여준 시장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모더나로부터 굉장히 좋은 백신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상시험에서 94%에 달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 스테판 벤슬 모더나 CEO는 해당 백신에 대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한층 커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다우지수가 선물 시장에서부터 500포인트가량 훌쩍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신 관련 호재가 잇따르다 보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카니발이 각각 12%, 16%의 상승을 보여준 데 이어 오늘 장에서도 각각 5%, 9%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언택트 수혜주였던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패턴입니다. 주매 주가는 오늘 8%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 화이자의 백신 결과 발표 이후 나타났던 동일한 패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TS 롬바르드의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화이자가 전한 백신 호재가 너무 중요했다 보니 이 대선 이슈가 백신 호재에 가려져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대선 상황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미국 내 538명의 선거인단이 실제로 투표하게 되는 날짜는 오는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날 선거인단의 투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겠는데요. 그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복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오늘 모더나의 백신 관련 호재가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시장에 그렇지만 큰 영향은 없었는데요. 뉴욕 연은은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10.5에서 6.3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2 정도였는데 반토막에 미치는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티븐 블리츠 연구원은 백신은 장기화 위기로 이어질 뻔한 이 상황을 빠르게 회복해 줄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백신이 없다면 내년 말에 기업 실적이 추세 상태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백신이 있다면 더 시장이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1.64% 오르면서 29,964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 막판에 굉장히 탄력이 붙으면서 3만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0.8%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장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12,000선에 가까이 다가선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42포인트 가까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3,6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Atla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마감된 걸 보니까 일단 다우지수가 29,951포인트를 기록해서 3만 선까지는 한 48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3만 선에 거의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팀장님, 지난 밤 사이에도 백신 호재가 나왔네요. 시장 평가부터 내려주세요. 네, 결국은 백신 2번 타자가 다시 한번 좀 등판한 셈이 됐는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이어서 모더나 역시도 굉장히 높은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좀 입증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IB들도 기대 이상의 효능이었다라는 반응을 좀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이자 백신과는 또 달리 보관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이 메디컬 솔루션, 그러니까 팬데믹의 의학적인 그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년 중반 정도에는 백신이 범용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의 강세 지속을 또 견인하는 그런 이 모멘텀이 나와줬고, 반면에 또 순환매의 정도도 다소 좀 약화하는 모습이 오늘 좀 나와줬습니다. 즉 기술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결국은 시장도 어느 정도 이 같은 패턴에 좀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낙폭과대주에 좀 주목하고 있는 흐름, 여전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업종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흐름을 또 감안을 한다면은 중소형주만은 좀 확실하게 오늘도 좀 강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바로 국제 유가였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거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그 정도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백신 호재 덕분에 크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유가는 중국과 일본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특히 지난 10월 중국의 정제 수요가 일간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가 상승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면서 3%
10%까지 상승 탄력을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41.33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값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상승 하락을 오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백신 기대감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딱히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0.03%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5.6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이 금리는 아무래도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아주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었고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0.9%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0.907%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아주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0.16% 내리면서 92.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추가적인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호재가 좀 나와주면서 이날도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다소 약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성장주 위주로 좀 구성이 된 IT 업종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좀 뒷받침하는 분석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 아직 대형주 그리고 모멘텀주를 버릴 때가 아니다라고 분석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른바 빵 주식 및 기타 그간 많이 오른 기업으로부터의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IT 섹터의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증세를 앞두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 그간의 상승분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는 분석을 오펜하이머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IT 기술의 유비쿼터스적인 성격, 즉 글로벌 경제 곳곳 어디에서든 이런 기술력이 침투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S&P 500 지수의 11개 업종이 장단기와 무관하게 기술력 발전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 역시도 전했습니다. 그 예로 든 것이 5G 기술이었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기술과 그리고 소비자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펜하이머에서는 자사 포트폴리오 중에서 추천 비중을 기술주를 여전히 26%로 가장 높게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웃퍼폼 의견을 여전히 좀 제시를 했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해서 추천 비중을 15.3%, 경기 소비재 11%,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11% 정도의 익스포저로 좀 높은 추천을 보였고요. 반면에 에너지와 소재 업종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2에서 3% 정도의 비중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일정 부분 피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술주는 여전히 유망하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예를 들어본다면 이날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퀄컴, 페이팔 등의 즉 5G 상용화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가 더욱더 산업 곳곳에 좀 침투하는 현상, 여기에 또 디지털 결제로의 좀 큰 틀에서의 변화, 이렇게 좀 큰 트렌드가 살아있는 그런 주식들은 오늘도 좀 잘 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좀 많이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했고, 그리고 서스케 하나에서도 목표 주가를 560달러에서 6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이밍과 데이터 부문 모두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가 있는 AMD 역시도 클리블랜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내년도 PC와 그리고 서버용 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즉 모멘텀이 견고한 IT주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지속된 오늘 시장에서도 비교적 좀 선전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보면 순환매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리고 민감주로의 역쏠림 현상이 악수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펜하이머와 좀 비슷하게 웨드부시라는 IB에서도 선거 결과가 대형 기술주의 최적의 좀 상황을 가져다 줬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순환매가 좀 지속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내년에 추가적으로 2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로 그간의 중소형주라든지 경기 민감주의 부진이
너무나도 장기간 이어져 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우 이례적인 경기 침체를 우리가 맞았었고, 그리고 또 큰 폭의 반등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경기 순환매 장세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JP모건도 그래서 순환매가 과거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고, 골드만삭스도 전술적으로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즉 대형 기술주로의 과도한 쏠림을 저희가 한때 좀 우려를 했던 것만큼 민감주에 대해서 과도한 쏠림 역시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 IB에서 조언을 하듯이 긴 호흡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리고 펀더멘털에 역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었었던 모더나 백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더나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예비 3상 임상에서 94%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모더나 측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의 CEO는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모더나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거의 9%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 백신의 효과는 94.5%로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는 전혀 없었다고도 설명을 했고요. 모더나 CEO는 조만간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테스트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에게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90%의 효과를 갖고 있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일주일 만에 나온 백신 호재인데요.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은 FDA가 가능한 빠르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백신 개발 소식을 내놨던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여기 백신의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 겨울이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인 게 충분한 양의 백신이 과연 보급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많은 백신 기업들이 이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년 가을까지는 면역 조치가 완료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겨울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백신 호재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런 장세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연내 백신이 2가지 정도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중반기에는 백신이 범용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파른 경기 회복 기대감을 좀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민감주에 대한 기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내셔널 증권이라는 기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민감주의 아웃퍼폼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어떤 순환매 양상도 우리가 뭐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겁니다. 느끼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지금 지수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더 오를 만한 섹터와 기업을 찾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국은 시장이 느끼는 지수 아니면 특정 섹터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움직임도 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들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간밤에도 모더나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94%에 가까운 효과를 보였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오는 2021년 12월 내년 말에는 S&P 500 지수가 3,900선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8%가량의 추가 상승을 점친 것인데요. 사실 이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 중순에는 4,100선을 점치는 등 이 마켓 너바나, 시장의 열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 시장에서는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이 투자자들의 승패를 가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주가가 오르진 않았지만 충분한 실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현재는 다소 과소평가된 기업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 단계에 이르면서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 재개 관련주와 GDP 성장률 모두 아웃퍼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치주로의 순환매장 역시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호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unloved stock을 찾아 나서라고 이 모건 스탠리는 말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좀 궁금한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까지의 그러니까 올해 상승률, YTD 상승률을 좀 꼽아본다면은 에너지 업종이 마이너스 44%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부동산 업종이 마이너스 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7.6% 상승하는데 그친 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업종이다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업종을 단연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해 상승률 1위는 IT 업종 32%, 경기 소비 이제 26%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상승을 좀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에서도 조금은 경계심을 아직까지는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에너지 업종 중에서 석유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에 이제 청정 에너지 드라이브에 오히려 좀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과도한 기대는 또 금물이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시험 비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간밤에 급락했습니다. 준비디오가 추수감사절 화상 채팅 시간을 40분 제한했던 것을 푼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불법적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정보를 추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버진 갤럭틱입니다. 팀장님, 사실 어제 그 스페이스X가 그러니까 우주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정반대로 버진 갤럭틱은 테스트 비행을 좀 무기한 연기한다는 소식에 급락했네요. 그렇습니다. 민간 우주 여행의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버진 갤럭틱이 오늘 전체적인 강세장 속에서도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다음 시험 비행 일정이 불투명하다라고 사측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콜글레지어 CEO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미국 뉴멕시코 주에서의 새로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시험 비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다음 시험 비행 일정을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그 본거지는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해 있지만 비행 프로젝트는 주로 뉴멕시코 주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5일에 다음 시험 비행이 11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만약에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상업용 운항 개시 이전에 두 차례 시험 비행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도 있었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의 시험 비행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간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10월 22일에 시험 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11월 19일에서 23일 사이라고 이게 변경을 한 거가 되겠는데요. 물론 피치 못할 코로나19발 봉쇄 조치에 영향이 있었지만은 또 한 번 좀 시장을 좀 실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에 이번 이 공개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또 제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분기 손실도 컨센서스보다 많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반응을 부정적으로 나타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 전반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등의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코멘트도 사측에서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한때의 광풍에 비하면 최근 들어서 버진 갤럭틱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기대를 품는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코엔 등의 IB에서 대표적으로 이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도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22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2020년도 3분기에 현금 상황이 개선됐음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21년과 22
2022년에 현금 소진 전망치 대비해서 많은 현금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 상업용 비행이 개시될 것으로 코엔 측에서는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이 역시도 저희가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광을 다할 때 그 광풍의 당시에 올해 6월이라고 밝혔던 사측 발표와는 굉장히 좀 온도차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의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죠. 바로 팬데믹 수혜주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줌입니다. 줌은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이용시간 40분 제한 규정을 푼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물론 주가 조정은 약 1% 정도의 하락하는 데 그치기도 했고요. 자, 이번 추수감사절은 아무래도 이 가족 간의 만남도 줌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보건당국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시카고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추수감사절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 이번 추수감사절에 줌을 이용해서 가족 간의 만남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40분의 제한 시간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가족 간의 만남이 너무 짧죠. 감옥에 대해서 면회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짧다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오는 26일 자정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일시적으로 줌의 사용 시간을 40분 제한하는 것을 푼다고 이번 줌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유입 효과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사용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지만 주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백신 소식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팀장님, 이 줌에 대한 주가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호재가 나왔을 때 줌의 주가가 급락을 한 바가 있었죠. 근데 당시에 미주호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다. 그러면서 매수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550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장단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화상회의가 중요한 어떤 기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팬데믹 완화에 따른 피해 역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 역시도 계속해서 산재해 있는 리스크로 지금 시장에서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애플이 불법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고 광고 목적으로 이용을 했다면서 유럽연합의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시민운동가는 애플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추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했다면서 독일과 스페인 당국에 이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European Privacy Activism, 유럽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단체인 노이브는 각 아이폰들이 IDFA입니다. Identity for Advertisers, 광고주들을 위한 식별자라는 애플이 운영하는 고유한 개별 추적 코드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어서 애플과 모든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이 어떻게 어플을 이용하는지 또 행동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앱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 접속 모바일 행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단체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사전에 동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자체 인터넷 브라우저에는 이 쿠키를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자의 어떤 동의도 없이 이 쿠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심어놨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단체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아닌 유럽연합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정을 근거로 불만을 제출해서 이것이 위법으로 판단이 된다면 유럽연합이 아닌 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이 스페인이나 독일 이 각국이 되겠죠. 애플에게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애플은 지난 6월 각 아이폰의 IDFA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 장치를 iOS 14에 장착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후에 이를 연기하겠다,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애플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명목의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날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소식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개별적인 국가들이 이렇게 각자 소송을 걸 수 있고 규제 당국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한 악재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소식은 또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업 평판 그리고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일부 영향이 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함께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을 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사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규제 당국과의 공조 없이 곧바로 가진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 리스크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언제 실제 피해가 좀 결정이 되겠느냐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하는데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불만을 제기한 인물이 막스 슈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 페이스북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것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관행이 원래는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EU와 미국 간의 정보 전송 관련 협정인 세이프하버 협정의 무효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좀 리스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